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르노 삼성 QM6 LPE 모델입니다. QM6는 르노 삼성의 대표적인 주력 모델인데 LPE의 경우에는 가솔린이나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LPG를 연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한 불과 2-3년 전만 하더라도 세단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죠. 그것도 뭐 단순한 작은 소형의 차가 아니라 대형 세단을 선호해 왔었는데 그건 아마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그 보이지 않는 체면 문화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SUV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마도 그 SUV 고유의 어떤 안전성을 지니는 데다가 세단 못지않은 정숙함과 이런 승차감, 그리고 스포츠카 못지않는 다이내믹함도 SUV가 지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포르쉐 카이엔이라든가 람보르기니 우루스, 그리고 마세라티 르반테 등은 SUV이면서도 스포츠카 뺨치는 그런 퍼포먼스를 발휘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처럼 SUV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자꾸 높아지는 거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5일 근무 그리고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서는 소비자들이 대부분 어떤 밖에 나가서 레저를 즐긴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차량의 탑승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장점이 많아서 SUV로 많이 그 세단 대비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 하늘을 보시면 가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이제 단풍도 이제 찾아오는 계절이긴 한데 하늘이 굉장히 그 어둡고 침침하단 말이죠. 지금 한 대낮인데 이런 케이스는 이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이제 다시 시작되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원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에서 불어오는 오염된 공기,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어떤 화력발전소, 그리고 비행기나 또는 선박의 연료 이런 데서 이렇게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발생이 되거든요. 특히 디젤차 같은 경우는 초미세먼지 PM 2.5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아주 미세한 배출가스,
그 중에서도 뭐 질소 산화물, 녹수라고 하죠. 이 녹수 같은 경우는 인체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뭐 어린아이가 됐건 뭐 나이 드신 어른이 됐건 마시면 호흡기를 통해서 배출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이제 암을 발생시키는 주범이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디젤 차에 대해서 이제 많이 환경적인 측면을 통해서 디젤 차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고, 르노 삼성이 또 때에 맞춰서 일반 소비자들도 이제는 뭐 차량을 LPG를 탈 수 있다는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그 LPG 차량을 내놓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SUV 중에서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량들 중에서 가장 먼저 르노 삼성이 내놓은 바로 QM6가 이 모델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QM6 LP의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한 140마력 정도 됩니다. 토크감은 이제 19.7kg/m 정도인데, 지금 QM6에는 파워트레인이 가솔린 2.0과 디젤 1.7 그리고 디젤 2.0 그리고 LPG 차량인 LP 2.0도 이렇게 4개의 트림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이 차는 이제 최고 출력 같은 경우 한 140마력, 가솔린은 144마력인데 지금 엑셀러레이터를 좀 깊게 밟으면 초기 반응은 아주 뭐 굉장히 파워풀한 건 아니에요. 파워풀한 건 아니지만 어떤 한참 고속에서 달릴 때의 주행감은 경쾌합니다. 그러니까 가솔린이나 디젤 모델처럼 아주 파워풀하고 민첩하게 주행하는 건 아니지만 실용적이면서도 좀 부드럽게 출발은 하지만 고속 주행에서는 좀 더 치고 달리는 그런 맛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QM6 같은 경우는 CVT 변속기를 적용을 하거든요. 이제 무단 변속인데 이 르노 삼성의 CVT, 뭐 닛산이나 인피니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CVT의 특성은 초기 반응은 초기 발진력은 그렇게 아주 확 힘있게 당차게 나가진 않아요. 하지만 엑셀을 밟고 꾸준히 지금처럼 이렇게 꾸준히 엑셀러레이팅을 한다면 이 차가 점점 더 아주 민첩하고 빠르게 쉽게 이동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개인의 성향은 있겠지만 초기 발진을 중시하는 취향, 그리고 고속 주행에서 좀 더 다이내믹하게 달리는 취향하고 구분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퍼포먼스가 140마력인데 그러면서 부족하지 않을까 싶긴 했지만 크게 어려움 없이 주행감이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QM6는 이제 출시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죠. 보통 유럽차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 나올 때 주기가 보통 7년입니다. 아주 빨라도 6년.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차 한번 나오면 4년. 4년이면은 새로운 차가 완전히 풀 모델 체인지로 나오는 그런 평균 시간입니다. 근데 QM6는 좀 출시된 지 몇 년이 됐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현대차의 산타페나 또는 기아차 소렌토, 그리고 쉐보레 이코녹스, 그리고 쌍용차 코란도, 이런 차들이 가장 경쟁을 하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차인데,
그런 차종에 비해서 아직도 그 개인적으로는 외관적인 디자인이 어떤 경쟁력을 가장 높게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디자인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 치중하게 되죠. 개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개인의 취향이나 개성에 따라서 디자인이 얘가 좋다, B가 좋다, 산타페가 좋다, 소렌토가 좋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QM6의 디자인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이유를 본다면 뭔가 좀 이렇게 첫 번째 딱 봤을 때 잠깐 보는 그 순간적인 느낌에서부터 좀 질리지 않고 좀 오래 봐도 마찬가지로 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전체적으로는 좀 도심형 그리고 또 좀 세련된 느낌, 여기에 어떤 스타일리시한 그런 감각을 지녔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합니다. 사실 QM6의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든가 아니면은 헤드램프 이런 그 디자인 감각은 사실은 이제 첫인상을 강하게 심어주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측면에 그 윈도우 라인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크롬으로 도금을 해서 크롬을 적용을 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C필러 같은 경우는 크롬 적용을 좀 두텁게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고급감도 묻어나고 어떤 다이내믹함, 그리고 특히 이제 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타이어를 225mm의 어떤 금호 타이어 거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알로이 휠 같은 경우는 19인치입니다. 19인치 알로이 휠을 적용한 케이스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사실 스포츠카라든가 아주 대형차에서 19인치 알로이 휠을 쓰는데 지금 QM6 역시 그걸 사용을 해서 좀 더 남성적인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도 무난한 디자인 감각이고요. 또 실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차량이 뭔가 좀 실용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어떤 탑승자들이 어떤 직관적이고, 지금 같은 경우 센터 페시아에 있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연동이 되는데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또 검색을 할 때도 목적지 검색할 때도 굉장히 빠르고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계기판에는 이제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걸 좀 강조하다 보니까 좀 이색적이긴 한데 나뭇잎 모양을 그려놨습니다. 한 5개의 나뭇잎을 넣어놔서 아주 이제 환경적으로 주행을 한다, 정속 주행한다 그러면 이제 또 색깔이 바뀌기도 하고, 또 아주 고속으로 달려서 환경적이지 못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서 체킹하는 상태에 따라서 그림이 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개인 운전자들이 이걸 보면서 자기가 운전하는 습관을 고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계기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